저는 네이버의 아폴로 CIC에서 개발 책임 리더로 일하고 있는 우상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네이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도구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스마트 에디터라던가 뭐 이미지, 동영상 편집기, 혹은 뭐 뷰어, 뭐 수식 편집기 이런 공통 도구들을 개발을 하는 프론트엔드 쪽 리드를 맡고 있고, 또 네이버 TV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 뭐 채용이나 개발자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일상적인 그 청년의 나이대라면 전혀 문제 없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도전한다? 얼마든지 그런 도전은 환영입니다. 네. 그 스펙은 사실은 문서에 있는 스펙에 불과하긴 한데, 스펙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그분의 노력을 평가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스펙이 조금 뭐 다른 분들보다 부족하다는 분들은 학점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분이 어떤 걸 공부하고 또 어떤 면에서 흥미를 느낀 건지 질문을 할 것이고, 스펙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그런 스펙을 쌓으실 때 본인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스펙을 쌓았는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스펙이 작다, 높다가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JD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개발자고, 당연히 거기에 좀 더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런 JD에 맞는 노력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훨씬 더 저희가 많이 묻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못해? 그러면 다른 걸 더 잘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떤 걸 못하는 거에 대한 게 좀 더 보충되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 내가 좋은 개발자야? 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개발 역량을 숫자로 좀 계량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근데 그 코딩 테스트를 단순한 알고리즘 위주라기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만나면서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알고리즘을 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폭도 좀 넓은 편이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부지런히 알고리즘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서에 따라서는 자기가 익숙한 랭귀지를 쓸 수도 있게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미리 좀 문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어떤 언어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42 서울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일반적인 학교라던가 혹은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깊이의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프린트F를 만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코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웹 혹은 뭐 앱 아니면 AI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코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좀 잘하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입 개발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적인 개발 지식은 아니거든요. 배우시는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 열정이나 태도, 그리고 얼마나 발전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들에 비해서 뭐 길게는 3, 4년 정도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깊이가 살짝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그 비전공자분들이 그래서 깊이가 얕아, 탈락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워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릴 거고, 예를 들어 그 질문에서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그 뚜렷한 학습 목표라던가 열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만 공부하시고 한다면 저는 뭐 대단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쪽에 지원하신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던가 뭐 백엔드 쪽에 노드.js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플러스 점수가 되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웹 쪽으로 프론트엔드 쪽으로 지망을 하셨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공부하시다가 무작정 지원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죠. 신입분들이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게 신입이 아니실 것 같고요. 신입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아까 전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 혹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긴 하겠지만 실무 경력이 없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그 프론트엔드 영역은 뭐 1년에도 수십 개의 기술이 나와서 작년 기술이 되게 옛날 기술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의 지식을 잘 알고 잘 적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학습 능력 혹은 해결 방법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CS 지식,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좀 아쉬울 때가 이력서 등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으셨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하실 때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면접관 분들하고 선배랑 상담한다는 느낌으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면접관에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대답하시면 그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슬프고 좀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된다거나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뭐 몇 단계로 좀 거쳐서 면접을 보는데 맨 처음 기술 면접에서는 실무 개발자분들이랑 만나시게 될 거고 그거는 좀 정해진 분들의 숫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3분에서 4분 정도가 1차 면접을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2명씩 뭐 2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좀 있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저 같은 책임 리더급 들이 한 2명 혹은 3명 정도 들어가고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뭐 그건 좀 조직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는 뭐 분야별 정말 대표님들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구체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단어는 식상할 수 있죠. 도전정신, 성실함 식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성실한가? 혹은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나와야 저희도 그 식상한 단어를 식상하게 안 받아들이고 아 정말 장점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장점들이 어떻게 발휘돼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한 면이에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본인의 단점을 묻는 의도는 면접관마다 좀 다양하겠죠. 단점을 왜 묻는지는. 근데 정직함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 단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말한 다음에 그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쭈어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데 단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 다 알거든요. 금방 알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는지 혹은 내 장점을 어떻게 더 날카롭게 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죠. 디테일한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느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는 음영 지역이라는 게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끊겼다 안 끊겼다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공부해서 혹은 iOS를 좀 더 공부해서 안드로이드를 공부해서 끊길 때 이런 걸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라도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프로젝트들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이 어떤 거였고 그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참여했고 혹은 그 갈등에서 내가 뭘 배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바라죠. 네, 가산점이 되는 건 정말 확실합니다. 블로그라든가 깃허브는 단시간에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특히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커밋한 게 거의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이분이 깃허브에 굉장히 꾸준히 코딩을 한 분이구나 라는 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개발에 되게 좀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개발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점을 드릴 수 있고요. 답을 잘 못해도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면 면접 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답을 원하는 질문도 있긴 하지만 그 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동료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란 것만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와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비전공자인지 전공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력서를 한번 쭉 보니까 그분이 어떤 과목 수강했고 학점 얼마고 어떤 전공이고 이런 걸 보긴 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그걸 제가 계속 떠올리면서 질문을 하진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공자로서 전공자와의 그 시간 차이 혹은 지식 차이를 어떻게 메꾸려는 분인가, 혹은 비전공자로서 공부했던 그 개발 이외의 지식을 개발에 얼마나 잘 접목하신 분인가, 이런 걸 면접 과정에서 여쭤볼 뿐이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기본적인 개발 역량,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따라가기 위한 준비들,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 지식, 개발 지식,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고 개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을 좋아해서 네이버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한 분과 네이버란 회사를 보고 혹은 안정된 회사를 보고 스펙을 쌓아서 입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사실 면접 때 어느 정도 좀 보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했다라는 분보다 개발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정말 개발을 좋아하셔야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한 넘어야 될 허들도 많이 생기고 고민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잘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또 잘 돌파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동료로서 맞이할 정말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즐거웠나요? 뭐 혹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언어를 배웠느냐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정말 재미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분야를 좀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포리투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 프로젝트 할 때 정말 내가 빨리 성장했고 정말 재미도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쓸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되게 잘 찾는 사람이야 라면 뭐 그 클라이언트 쪽 뭐 프론트엔드라든가 웹의 그 클라이언트 쪽 UI를 개발하시는 거에 좀 더 능력 혹은 뭐 관심이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나는 그 절대 다운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되게 관심이 있어.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백엔드 개발이라던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하는 분야를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잘 맞는 분야를 타겟팅해서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입으로 입사를 하시면 그 네이버에서 일하기 위한 공통 소양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으시고 또 각 직군 혹은 각 조직에서 필요하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그 집중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자로서 필요한 성장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는 그 프로젝트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는 현업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멘토분들이 참여하셔서 뭐 기술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고 성장이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에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배치되신 뒤에도 뭐 조직별로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기술 멘토링을 하시기 위한 멘토분들이 다 아마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 쫀쫀하게 상담도 하고 성장에 대한 멘토링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입사하신 이후에 나는 다른 프로젝트 혹은 뭐 다른 사업 분야 아니면 뭐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내부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직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과 일정 프로세스를 준수하시기만 하시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너무 내가 이 분야에서 10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재미있는 분야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너무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개수가 10개인 것보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프로젝트가 숫자가 적은 게 훨씬 더 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느낌을 저희가 못 받는다. 그러면 시쳇말로 막 무임승차한 분이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신경 써서 이력서에도 좀 잘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했던 것들의 그 흐름을 보면 결국 나란 사람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분이 어떤 사람이고 네이버에 들어오셨을 때 저와 같이 일하면 이분은 어떤 동료가 되겠구나 이런 상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력서도 그렇고 이력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을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이 아닌 다른 경력을 쓰시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나란 사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요거 했어요가 아니라 난 이걸 왜 했는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나란 사람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혹은 나란 사람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저거 했어요, 요거 했어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력이었다면 당연히 적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 팁인데 이력서를 쭉 작성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돌려보지 마시고요.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 선배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저 잘 썼나요? 라고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시면 또 좀 색다른 각도에서의 그 리뷰를 받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는 개발 언어를 뭘 썼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면접관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죠.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언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왜 이 언어를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런 게 있지. 이 케이스에서는 C를 써야 돼? 혹은 뭐 이 케이스에서는 파이썬을 써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은 네이버에는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 성공한 프로젝트 경험은 스토리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그 문제를 풀고 나니 나란 개발자에게 이런 기술적 역량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쫙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착착착 나열되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 면접자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프로젝트를 저희가 여쭤보는 또 하나의 그 이유는 특히 이제 기술 면접보다 이제 제가 참여하는 이제 인성 면접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기대하는데 답이 좀 틀려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웹브라우저의 창에다가 따따짜.naver.com을 쳤다고 가정하면 네이버컴을 쳤을 때 네이버가 보이는 그 과정을 어떤 사람은 10단계로 설명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0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저보고 되게 깐깐하게 작성하라고 그러면 전 한 200개, 300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특정한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나 맞냐를 고민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내 걸로 소화한 다음에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것도 많으니까 잘 소화하셔서 대답하시고 그 과정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면접관들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것도 토플 점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죠? 라는 질문이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문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보캐브러리 단어 막 한 1000개 외우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태원 가서 외국인이랑 한마디 하는 걸 더 한마디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발전하는지를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답을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나는 얻은 게 많어. 정말 즐거웠어.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좋고 사실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시는 거에는 그런 목적이 좀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발전했더라.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면접관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 같기도 한데 랭귀지의 문법을 익히는 것이 개발자의 좋은 개발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랭귀지를 쓰는 게 더 좋지?를 좀 더 파악하는 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런 랭귀지를 쓰는 게 더 좋더라?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학습 능력이 좀 필요하시겠죠.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를 나열한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프로젝트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했는지 혹은 뭐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프로젝트라면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대단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IT에서 일한 게 25년째인데 실제로 개발자란 업을 한 것은 13년, 14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42에 오신 분들도 처음부터 개발을 선택 안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어떻게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컴퓨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의 벽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발자가 아닌 직업을 하다가 네이버에 입사해서 이제 개발자로서 나름의 그 캐리어를 쌓고 있어서 어떤 일을 옛날에 어떤 전공을 했었고 또 개발자로서의 흥미라든가 준비가 늦었다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재미있는 개발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찾아서 꾸준히 나란 개발자를 성장시키려는 욕구와 어떤 학습 의지, 욕심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42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네이버에 있습니다. 꼭 뵀으면 좋겠고요. 화이팅!